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국고처 심군입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에너지와 인프라 관련된 섹터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국내 증시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강자, 오늘은 김민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국내 시장의 이슈, 물론 정부 정책 수혜감도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당히 또 계속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해서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간단한 시장 상황부터 한번 잡아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베팅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드디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멈춰있어 동결되었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 증시 쪽으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가 고가 랠리, 즉 상승 랠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수급에 이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 증시 모두가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례 없었던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으로 상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 기대감 때문에 이 재료 소멸되기 직전, 즉 어떻게 보면 연말 물량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또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체크하실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특히나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거나 비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상 코로나 때에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 또는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을 때에는 현재 경기와 증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은 증시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는 남은 3개월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계좌를 살찌우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계좌를 수익을 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말 기대감에 반영했었던 어느 정도 재료 소멸 관점이 됐었을 때 증시가 약간 기간이든 아니면 가격적인 조정을 받게 됐을 때 그 이후의 조정 구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을 당연히 보기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3개월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수익을 못 내는 기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 올라갔을 때가 그리고 지금 올라갈 때 얼마나 우리가 수익을 지금 열심히 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시고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정 시 오히려 더 매수에 가담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주식에는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지만 유동성만큼이나 강력한 호재는 없다. 지금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으로 준비한 국고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샵 8181번으로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선착순으로 연락 주신 분들 10분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신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뽑아서 피자 선물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에너지 앤 인프라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에너지 인프라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 국고처 굉장히 좋은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타임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또는 그 다음 타임에서는 조선과 지금 화장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조방호는 잠깐 쉬고 있고 반도체와 로봇 같은 경우가 계속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혹시라도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관점을 오늘 국고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에너지와 인프라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섹터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다가올 호재가
어떤 것이 있고 기다릴 만한 섹터인지 아니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해온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핵심 정책, 수혜 종목과 전략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항상 발동이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산업이 크다 보니 정부의 이 세금이 거들었던 세금으로 운영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대표적인 에너지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항상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를 들어가게 됐을 때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섹터가 바로 이 친환경 쪽 태양광과 풍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과 한국의 지금 포지션이 좀 엇갈린다라는 건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이 지금 세계 사기극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의 큰 흐름을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한국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주식 대표주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 즉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보시는 게 가장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텐데 이게 지금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입니다. 그 얘기는 이 하락 기간이 하루하루씩만 갔었어도 굉장히 긴 기간이었는데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지금 하락한 이 종목의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태양광 종목 같은 경우가 아무리 지금 한국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이슈를 내부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세계적인 흐름에 주가의 힘을 받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서 특히나 이제 뉴스가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원전은 뭐 너무 짓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 주식 투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한국 정부의 모멘텀보다는 결국 한국은 수출 국가죠. 그럼 수출 국가는 물건을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해외에 팔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에서 진행을 하진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한국에서 팔아봤자 주가의 상승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을 봤다면 다음은 풍력입니다. 사실상 풍력은 어떤 대기업의 특정한 종목을 좀 꼽기가 어려운데 풍력주가 올라갔을 때 항상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 종목이 바로 CS 윈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주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봉을 가지고 오면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 물론 최근에서는 좀 반등하는 흐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도 좋고 정부의 정책도 나오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지만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CS윈드도 그렇고 아직 잡았던 저점대를 계속 저항으로 잡고 있는 과거의 지지라인이었던 자리를 저항으로 잡으면서 돌파가 안 되고 다시 밀려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내가 지금 태양광과 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줄여서 주도 섹터 쪽으로 옮겨가는 쪽이 내 자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비 핵심 소재, 아마 폴리실리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문제입니다. 바로 보통 글로벌 평균 가격이 1kg당 18달러에서 28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항상 중국이 값싼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우위를 가져갑니다. 중국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은 키로당 6달러, 약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국가 같은 경우 다 중국산 물량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한국의 태양광 업체는 사실상 물건을 팔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는 수출 국가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해외로 물량을 팔았을 때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나라지 그리고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인데 국내에서 아무리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철광 관세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터빈용 타워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가치에 따라서 50%의
관세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팔아도 사실상 관세에 대한 압박이 결국은 실적이 잡히더라도 깎아먹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친환경 테마,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일부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주도 섹터로 조금 비중을 옮기는 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에너지와 인프라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원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원전 같은 경우가 오늘 제가 담당하게 된 이 에너지와 인프라 쪽에서 가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인데 이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거 정부에 따라서 지금 정책이 방향이 다른데 분명히 지금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 시즌2라고 해서 인재들이 한국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발언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 같은 경우 원전을 짓는데 지금 약 15년 이상 걸린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정부에서 지원이 별로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우려에 지금 요새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전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15년은 아니다. 뭐 7년, 8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주가의 흐름이겠죠.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엘리비티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의 차트와 정반대로 있죠. 이 종목도 역시 주봉입니다. 아까 태양광과 풍력은 너무 많이 빠져서 오래 빠져서 주봉으로 봤었을 때도 하락했지만 두산엘리비티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만큼의 상승입니다. 즉 일봉으로 보게 되면 5거래일씩 계속 캔들이 한 봉당 5개씩 계속 올라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는 탈원전 그리고 그 다음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했고 이번에 들어온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을 아직 명확하게 잡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발언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원전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가 바로 BHI. 일단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산 같은 경우에도 LIG 넥슨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질적으로 무기를 팔 수 있는 대기업들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원전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보다는 일단 실질적인 매출을 잡을 BH라든지 두산엘리비티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주봉입니다.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워낙 많이 올라갔죠. 물론 특정 대형주 위주로 상승폭이 훨씬 더 컸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나 또 섹터의 순환매, 조선과 또는 원전 쪽에서 수익을 많이 본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차익 실현하고 지금 반도체와 로봇을 부지런히 수익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쫓아잡으셨다면 지금 또 주도 섹터에서 엇박자를 타고 계실 텐데 그래도 미리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과 풍력은 올라올 때마다 좀 정리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면 원전은 조만간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 안에 즉 BH와 두산엘리비티가 조정을 조금만 더 받고 나면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수장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전기료가 중국보다 지금 40% 더 비싸기 때문에 원전이나 SMR 더 지어야 한다라고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즉 뭐 수장과 지금 어떻게 보면 관계자들끼리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시장 규모 같은 경우가 이제 10조 달러에 더 달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와 두산엘리비티 같은 걸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포인트인데 가로치고 있어서 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종목이 사실상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쉬고 있다가 근래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미국 원전이 올라오는데 한국 원전도 지금 바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약간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조정을 아직 한국 원전은 좀 덜 받았고 미국 원전은 조정을 잘 받고 지금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원전이 올라가는 동안 한국 원전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혹시라도 미국 원전이 상승했다고 해서 한국 원전에 들어가시면 아직까지 준비 안 된 원전은 미리 들어가게 되는 꼴이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원전에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차라리 보유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가 이제 AI에 따른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력 부족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트럼프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기보다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현재 뭐 원전을 짓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고요. 수출 국가는 해외 쪽으로 매출을 많이 잡힐 때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물량을 만들고 판다라고 할지라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들리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해외 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에너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다라고 정리드리면서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정유화학입니다. 사실상 정유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보게 됐을 때에는 약간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죠. 그런 정유주보다 약간 틀어서 LNG 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 에너지를 쓰겠다. 친환경보다 전기보다 이러한 전통 에너지를 쓰겠다 하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었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석연료라든지 또는 특히나 요새 보게 되면 당선 뒤부터 계속 L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알래스카 LNG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기 전에 25%, 26%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았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조율된 게 15%였죠. 근데 그 10%를 줄일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국가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관세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 대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다 협상 조건에 알래스카 LNG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보게 되면 사업성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은데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겠죠. 사업성에 대해서 약간 확인이 필요한 쪽인데 자국의 돈으로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국가한테 너희한테 관세 깎아줄 테니까 들어와서 투자해라 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힘이죠. 사실상 관세도 안 내던 걸 내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많이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깎아준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서 관세도 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를 이미 25%, 15%로 낮췄다라는 내용 자체는 우리는 이게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섹터 또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지만 결국은 평가 착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일본의 최대 전력회사입니다. 전력회사 같은 경우 또 특히나 최대 전력회사가 알래스카 LNG 조달을 검토하는 의향서를 서명했다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사업성 평가에 착수 들어갔다는 뉴스는 없지만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가 지금 알래스카 LNG 쪽으로 프로젝트를 참여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특히 포스코 그룹주의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 그 포스코 그룹주,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스틸리온,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인터내셔널만 주가를 잘 방어하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재료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한 관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너무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인터내셔널 차트만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얘는 일봉입니다. 아까 태양광과 풍력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리고 그 다음 원전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주봉이었지만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 밑에서 계속 받쳐주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떠한 재료가 확실히 아직 살아있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충분히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선 누군가가 받치고 있는 거고 위에선 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 재료가 오픈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은 지금 살아 움직인다면 이 정유화학 쪽에 특히 LNG 관련된 종목들은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쪽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때 따라 붙으시면 그게 굉장한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정유주도 아니고 화학주도 아니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관련주에서는 피팅과 밸브가 항상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KBI 동양철관인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3월 달부터 지금 반등한다는 가격대가 1,500원대, 200원대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지금 조정을 받고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현재 가격대에서 보더라도 조정받은 가격이 아직도 약 100%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을 유지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 특히나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업이 진행될 수 있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이러한 재료를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 일단 방어하고 있고 버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하단에서는 들어주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주는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파는 박스권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 거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 일단은 박스권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화학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지금 현재 행동들입니다. 기업들 탄소 배출 보고 중단입니다. 화석연료 이어가는 트럼프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여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화석연료를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미국에서 좋은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한국의 정유주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가가 상승할 만한 종목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 에너지 장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임기 내에 지금 LNG 수출을 2배로 유독 강조하는 게 지금 LNG 수출이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세빙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피팅 밸브가 들어가게 되죠.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틀이 좀 잡힐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 피팅이나 밸브 같은 경우 다 철강으로 소재가 들어가는 거고 어제도 뉴스가 나왔는데 철강업이 지금 힘들다라고 해서 10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좀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철강주도 마찬가지 이런 알래스카 LNG에 엮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때문에 또다시 받쳐드는 물량이 나오면서 알래스카 LNG를 호재를 좀 기다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보게 됐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과 풍력은 조금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원전은 미국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한국은 조금만 더 빠지면 된다라는 게 논리고 그리고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가 나와야 된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건설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 계약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잡히고 있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어떤 주택을 지어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해외 쪽에서 주택을 짓던 아니면 이러한 건물을 올리면서 실적이 잡히는 거다. 마찬가지 수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내 건설이 아니라 해외 쪽 건설 수주액이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 전반적인 세계적으로는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국의 원전 기술이 뛰어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 원전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담수까지 빅딜 훈풍이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건설 경기, 국내 경기는 안 좋지만 해외 쪽 수주 물량은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끝나지 않는 그렇죠? 우크라 이 재건 관련된 종목이었었던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된 모멘텀,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어쨌든 건설 쪽 인프라에 도움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뭐 전쟁 다 끝낼 거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전쟁 중이고요.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사실상 재료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노출이 너무 많이 된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건설주입니다.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건설주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만큼 재미없는 주식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상승이 나왔었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원전 덕분이죠. 원전 덕분에 지금 해외 수지액이 많이 잡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를 건설로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중소형주 건설주는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를 보시면 되겠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전주가 올라갈 때 같이 반등할 거고 원전주는 조금 기다려야 되니 현대건설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건설기계 어떻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다 현대로 가져오긴 했는데 뭐 다른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재건주로 편입되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고요. 지금 다시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 쪽은 건설 중소형주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대형 건설사, 즉 뭐 BHI나 두산엘리피처럼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처럼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건설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설인프라 지금 건설사들 3년 6개월 만에 빚이 16조를 넘었다. 건설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바로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에 지금 해외 수주 같은 경우가 워낙 많이 잡힐 게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건설 업황은 지금 최악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재건 때문에 이 텍스트를 좀 넣어놓은 건데 어제 나왔던 기사죠. 푸틴에게 정말 실망했다. 지금 푸틴은 최전선에 70만 병력을 배치했다라고 하니 재건주는 특히나 재건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건설 인프라니까 건설주 중에 대형 건설사는 이러한 원전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재건에 대한 수혜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섹터 힌트는 드렸으니까 예상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와 로봇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종목을 에너지 쪽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맡은 섹터에서 관심 종목을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주도 섹터를 포함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눈여겨보시면 좋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송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송전은 원전과도 연관이 있는 하위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온전선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북미 진출이라든지 또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산업에서는 결국은 전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력 때문에 전선이 필요하죠. 최근에 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구리 선물 같은 경우가 아직 이렇다 할 반등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선주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금씩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개별적인 상승 중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모습이 괜찮은 종목,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바로 가온전선이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 쪽 섹터를 맡은 제가 추천한다면 원전은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나마 송전이 조금씩 개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가온전선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스트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이 조금 조정받으면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가온전선을 가지고 왔고요. 알래스카 LNG가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넥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알래스카 프로젝트 첫발, 뭐 에너지라든지 철강 참여가 지금 저울질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내에는 투자가 결정이 가시화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실사가 들어갔고 한국은 곧 실사 착수가 검토될 거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반응할 겁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화성벨 또는 동양철강, KBI 동양철강으로 바뀌었죠. 다 마찬가지로 하단 지켜놓고 버텨놓고 있습니다. 오늘 넥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밑에서 또 받쳐주는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뉴스도 나왔었죠. 이러한 알래스카 LNG 모멘텀이 아니어도 철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10월 중으로는 정책을 좀 내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값 매매하시다가 뉴스가 나올 때에는 공략 적극적으로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